3교리구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5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8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7월 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개묘년 경신월 개축일이 되겠고 일진은 개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역시나 금왕절인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의 개수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간은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천간 10개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천간이 있는데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개는 수가 되죠.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천간 갑은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 오늘 공부한 개수는 수가 된다. 물상으로는 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운으로 봤을 때 차가운 냉기 또는 한기를 말한다. 이때 차가운 냉기, 한기는 뭐 여름이라고 해서 시원한 팥빙수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영하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저의 온도가 지금 현재 나타나는 곳이 한 72도, 영하 72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갑고 만물을 얼려버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냉혹한 그런 한파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겨울이, 임수 개수가 간장하는 그러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고요. 천간으로 임수 개수가 겨울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해자, 축, 월이 계절로는 겨울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북방이죠. 해자, 축, 북방이 되면서 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 검정색이면서 주관하시는 현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 현무는 보지 못했고 상상 속의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있습니다.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에서 수가 관장하는 것은 여기 있는 지혜를 뜻합니다. 인은 목이 주관하는 것이고 의는 금이 주관하는 것이고 예는 화가 주관하는 것이고 믿음인 신은 토가 주관하는 것이고 지혜는 수가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일간들이라든가 또는 수가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되게 지혜롭고 현명한 현자들이 많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수가 그 사주에서 용신, 희신 또는 어쨌거나 필요한 용도가 있을 때는 그 수가 지혜를 뜻하지만은 그 사주에서 수가 병이 되거나 또는 기신이 되거나 또는 있는데 파극되거나 했을 때는 지혜가 아니라 간사한 지혜라고 해서 우리가 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러한 간지가 아니고 간사한 지혜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보다 오행으로 봤을 때 수의 개념이 대략 이 정도 되는 것이고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음에 속하는지 또는 양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해서 개수가 음수이냐 양수이냐에 따라서 개수의 성질이 달라지는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음수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태극이라고 하는 것 또는 무극이라고 하는 하나의 점에서 둘로 분화가 된 것이 바로 음과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과 양은 그 어머니가 어떻다? 하나에서 분화된 것이기 때문에 음만 있고 양이 없다 또는 양만 있고 음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죠. 음양은 같이 있는 것이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양수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은 양보다는 좀 아담한 사이즈의 그런 수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양수인 임수를 물생에 비유할 때는 대수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다 같은 개념,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홍해, 북극해 같은 그런 큰 바다라든가 또는 강호수 같은 개념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고,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그래요. 우로수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뭐 이슬비 같은 개념이라든가 지상에서는 옹달샘 같은 개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정화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캐톨릭에서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임수라고 하는 양수가 음수인 개수보다는 크고 넓고 방대한 개념의 그런 수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설명했던 것처럼 임수가 신왕하게 되면 물이 어떻다? 임수는 신왕하면 물이 범람할 수 있다. 범람. 이것을 갖다가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한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이 그냥 잔잔잔잔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큰 물이 뚝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주변을 휩쓸고 내려가죠. 그것이 바로 충분하는 성질, 물이 범람하는 그러한 특징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임수는 신왕하게 되면 저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갖다가 통제,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와 병화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무토는 임수를 제방할 때 쓰는 것이고요. 병화는 약한 무토를 도와주면서 수가 왕하면 냉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후하는 용도로서 임수는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같이 쓰는 것이다. 용신은 무토가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병화는 희신이 되는 것이다. 근데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해도 범람할 우려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범람의 우려는 없지만 개수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비유를 들었을 때 옹달샘, 또 음용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물이죠. 뭐 사람이 먹는 물이 더러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개수의 특징, 개수는 청징함을 좋아한다. 개수는 일간이 왕하든 일간이 약하든 간에 맑고 깨끗해야지만 개수로서의 용도, 개수로의 쓰임, 개수로서의 그러한 활용도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개수는 신왕하더라도 물이 범람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개수는 무토, 기토 같은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개수는 탁수가 됩니다. 사람이 먹는 물에다가 흙을 갖다 집어넣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뿌옇게 되고 진흙탕이 되죠. 그게 바로 개수는 무토, 기토 또는 여러 가지 토들이 많아지면 탁수가 되거나 또는 메모리 될 수도 있죠. 완벽하게 토가 수를 파극시켜 버리면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수가 왕해지게 되면 한습해지고 냉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병화 쓰는 것은 임수가 왕해질 때하고 똑같지만은 개수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간목으로서 개수일간이 왕했을 때 그 수의 기운을 갖다가 수생목이죠. 수생목해서 다시 목생화하는 상관 생재하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되면 개수는 개수로서의 용도 쓰임이 드러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임수일간이든 개수일간이든 신왕한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 바로 인성인 뭐가 있습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 해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개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금이 있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경금은 개수 입장에서 정인이 되는 것이고 신금은 개수 입장에서 편인이 되는 것인데, 개수가 좋아하는 금은 정인을 좋아할까요? 또는 편인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정인이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생지공이라고 해서 음수인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아들은 아버지가 강하게 키우고 딸은 엄마가 이쁘게 키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개수일간의 특징, 개수의 특징 정도, 이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지 사주를 볼 때 일간의 특성을 우리가 알고 사주를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신월이죠. 자, 월원이라고도 하고 월령이라고도 하고 지라고도 하고요. 월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뭐 제강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좀 세 가지 정도만, 용어는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겠고요.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어디다? 월지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것은 계절의 개념, 춘하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춘하추동이 왜 중요하냐? 이 춘하추동 계절의 개념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사주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는 데 있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루게 되면 상상지명이라고 해서 부와 귀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한열도 깨졌고요, 왕세도 깨졌다 그러면 하천지명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천한명,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실 때는 항상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사주를 분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은 이제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의 절기를 보게 되면, 자, 입주라고 하는 절기와 그 다음에 처서라고 하는 절기가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처서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손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입주가 되어야지 미월에서 신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요. 또 미월은 여름이죠.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입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입주가 되면서부터는 신월, 유월,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3개월 동안 들어오는데 바로 가을이 되겠습니다. 이 가을 신유술월은 방향은 서쪽 방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을의 색깔은 백색이 되겠습니다. 주관하시는 백호라고도 하죠. 백호, 하얀 그 상상성의 동물 중에 사신이 있죠. 그 중에서 유독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백호밖에 없겠다. 참고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유술월은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월이라고 하는 금의 임간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월과 유월이 12달 12개월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다. 금이 왕하면 단순하게 금만 왕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이 왕하면 수를 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도 같이 왕한 것이고, 금이 왕하면 목을 극할 수 있죠. 목은 왕할까요? 약할까요? 약하죠. 그래서 신월의 목은 절지, 유월의 목은 태지, 절태지의 목이 신유월이기 때문에 목은 굉장히 약하다. 그 다음에 토생금 하다 보니까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토는 어떻다?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토일간이라든가 기토일간들이 신월, 유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신약하고 설기태관 사주가 되는 것이 바로 금이 왕하면 토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원령을 가지고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한 실력의 소유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월에 여러분들 태어난 일간이 개수죠. 어저께는 임수였고요. 오늘은 개수입니다. 개수. 임수는 큰 바닷물과 같다라고 했고요. 개수는 작은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월령에 있는 금이 일간을 생해주고 일간 개수가 월령에 있는 임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금이 너무 많게 되면 특히나 작은 우로수 같은 경우는 금다수 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즉 금생수하지만 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물이 탁해진다라고 하는 것 또는 물이 막힌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에 있는 월령에 있는 금만 있다라고 봤을 때는 금다수 탁까지는 보지 않지만 타간지로 다시 금이 많아지게 되면 금다수탁할 수 있고, 이렇게 금이 많아지게 되면 비견겁제가 있으면은 수가 많아지게 되면 금다수탁을 해결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화가 있어서 화극금에서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 주는 것 또한 금다수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이때 비견겁제가 있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재성인 화가 있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은 신월은 일단 가을이고 금이 왕한 계절에 비견겁제인 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어떻게 되죠? 한습해지죠.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는 비견겁제가 있어도 도움을 받겠지만은 화가 있는 것이 조우도하면서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 줄 수 있다. 근데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와 정화라고 있는데, 조후를 위해서는 병화를 쓰는 것이고 금을 억제하는 것은 정화를 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금이 많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뭘 쓴다? 이때는 정화로서 금을 갖다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정화를 쓸 때는 달랑 정화만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화의 짝꿍인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주해 줘야 된다. 수의 기운을 설해서 목이 다시 화를 생해 주게 되면 이 화는 금을 억제시켜 주고, 적절하게 정화 자체도 조우로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우까지 겸비해 줄 수가 있겠다. 근데 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는 병화를 써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물론 병화라고 하는 것도 신월의 병화는 약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주해 주거나 아니면 지지로
인사, 오 등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될 바는 아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월의 개수, 금다수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걸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어차피 신월의 개수, 금수가 왕량하니 조우를 하든 금을 억제를 하든 화는 반드시 필요한데, 뭐 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우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병화를 쓸 것이고요. 금이 많아서 금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정화를 쓰되, 정화를 쓸 때는 반드시 간목을 대동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신월의 개수 사주 보는데 크게 어려울 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 개수 일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의 개수였습니다. 사주 볼 때 일간과 월령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를 알아야지만 사주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겠다.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 그래서 음대 양이 되는 것인데, 월지 있는 금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 개수를 생하는 금생수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 일간인 개수의 입장에서는 월령에 있는 것이 나를 생해주죠. 생아자라고 하면 나를 생한다고 해서, 일간은 나를 생한다고 해서 생아자라고 하고요. 생아자는 육친으로 보게 되면 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것이고, 이 인성이라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양이 되거나 또는 양대음에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얘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인이 되는데, 오늘은 음대양 조화가 잘 맞네요. 그래서 오늘은 정인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단 금이 왕한 신월은 금만 왕한 것이 아니라, 금은 임관지라고 했고 포테바로 인관지가 된다고 했고, 수는 신월의 장생처가 되는 것이니 금수가 모두 왕하죠. 그래서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다고 해서 모왕자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저께 임수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임수는 큰 대해수, 큰 바다와 같기 때문에 인성이 좀 많아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을 음수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옹달샘과 같다 그랬죠. 옹달샘, 우로수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이기 때문에 금이 너무 많게 되면 금다 수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수는 금이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금이 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더 탁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월의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인성이 왕하고 일간도 뿌리가 돼서 월령이 이렇게 신금 하나 정도 있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다시 천간으로 경신금이 투출하거나 또는 지지로 금국을 형성하게 되면 금다수탁이 되기 때문에, 신월의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병화도 좋지만 금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정화를 얻어야지만 실질적으로 그 금을 억제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신월의 개수는 정화를 얻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정화를 쓸 때는 반드시 뭘 있어줘야 된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간목은 정화로 이렇게 생조를 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금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신월이 태어나게 되면 상관, 생제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 원칙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명식을 다시 보게 되면 월간에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원안적인 정제격에 자칫 금다수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 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정화가 없으면 물론 병화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은, 역시나 금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정화고, 조우, 너무 한습해서 만약에 조우를 해야 되는 이때는 병화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단 목적이 금을 억제하는 것이니까 정화를 얻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지를 먼저 볼까요? 축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축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뭐죠? 칠살이 되는 것이죠. 칠살은 편관으로서 토극수에서 나를 극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금이 왕한 경우에는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다시 나를 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화살이라고 하죠. 화살이라고 해서 살인 상생하는 구조가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 칠살이, 관살이 너무 약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명이라고 하면, 여명의 경우에는 인성이 너무 왕하게 되면 관살이 약해지기 때문에 남편 덕이 좀 별무하다 하죠. 남편이 좀 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간이 왕한 여자는 연하의 남자를 만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보게 되면 개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축토 또한 관성이지만 금을 생하고 금이 다시 수를 생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금수왕양이라고 표죠. 금수가 너무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을인 신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금수가 많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진다. 그래서 정화를 얻어도 좋겠지만 병화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묘목은 개수 입장에서 식신에 해당이 되죠. 수생목에서 식신이지만은 화가 있으면은 식신이 화를 생해주는 구조가 돼서 화를 얻게 되면은 금을 억제하고 조우할 수 있겠지만, 특히나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을목과 같은 것이다. 지지로 인목인 천간의 간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목생화할 때, 목이 화를 생할 때는 지지로 인목 또는 천간으로 간목이 있어야지, 묘목이라든가 을목이 있으면 승목이죠. 묘목이나 을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하기보다는 오히려 승목에 왕하면 불을 갖다가 질식시켜서 꺼트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쉽죠. 그래서 이런 거 묘목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에서는 반드시 목화를 얻어서 조후도 하고 수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도 하고 왕한 금을 갖다가 파극해서 없앤다는 개념보다는 금의 기운, 숙살지기라고 하죠. 금기는 숙살지기의 이 엄숙한 서늘한 기운을 조금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 일지는 축토를 갖다 끌어당겨서 자축, 원래는 합토가 되는데, 이렇게 자축이 합할 때 이렇게 임계수가 있거나 금수가 이렇게 천간으로 많게 되면 이때는 자축 합토가 아니라 자축 합수가 되죠. 그래서 신월에 다시 이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니 너무너무 수가 많다. 이거 어떤 분들이 종격이 되지 않겠나, 수로 종한다 또는 금으로 종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금으로 종하는 경우에는 목이 있어서 안 좋은 것이고요, 수로 종하는 경우에는 토가 있어서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격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고 일반 내격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사주에 화가 한 점도 없고 목승목 하나 있다 하더라도 이 목은 목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다.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서 사주를 갖다 좀 따뜻하게 해줄 필요는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축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시가 이제 여기다 써야죠. 개축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축축 두 개죠. 개축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측자파자법이라서 사주가 축축하다, 아유 음습하다,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개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우 연에 예를 들어서 갑오월이다 그러면 축축하다고 해서 음습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거는 사주를 제대로 이제 파악해서 얘기해야 되지, 반드시 개축이 있다고 해서 사주가 음습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오년에 갑오월이 되게 되면 축축한 게 아니라 습토가 있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 오늘은 경신월에 개수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음습한 사주가 맞고요, 화가 한 점도 없기 때문에 역시나 축축한 거 맞습니다. 운은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가 되게 되면은, 자, 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인중병화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중병화 좀 부족하더라도 인중병화를 쓸 수 있겠고요. 목이 있으면 수의 기운을 설해서 금생수, 수생목하고 인중병화를 생할 수 있죠. 대운이나 세운에서는 화가 들어오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역시나 화가 매우 부족한 그런 사주. 그 다음에 병진시가 되게 되면 일단
병화는 얻었다 하더라도 이 병화가 지지에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선생님, 묘목이 병화를 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 인목이라고 하면 좀 멀더라도, 거리가 멀더라도 병화가 인에 뿌리를 두고 인중 간목이 병화를 생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묘목은 승목이죠. 묘목은 그 자체가 그냥 을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목은 화를 생하는 힘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돼야 된다? 금수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정사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화를 얻었습니다. 사축 이렇게 합해서 이제 금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지만, 물론 이제 사화라고 하는 것은 금의 장생처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사축 합력이 있다 없다라게 이렇게 그런 논쟁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화가 필요한 사주에 이렇게 화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겠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여명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생신은 여자 입장에서는 병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정사시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물론 목이 좀 있어서 화를 좀 더 생겨줄 수 있으면 좋을 것인데, 병진시 같은 경우는 병화 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에 뿌리를 두는 것은 두고 나서 정화가 투출하면 그래도 금을 억제할 수 있는 공력이 좀 더 살아나겠죠. 물론 개수는 요 화를 갖다 억제하는 얘는 기신이 되겠죠. 당연히 기신이고, 기신을 생하는 금은 뭡니까? 이거는 이것도 좋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신월의 개수는 화가 용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 무오기미시 같은 경우는 무톡이 도출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한 구조가 되겠고요. 경신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금이 왕한 계좌 다시 금을 보면 아까 말했던 뭐가 됩니까? 금다수 타기, 이건 되는 거예요. 그냥 금다수타. 너무 인성이 많아서 모왕자세가 아니라 모왕자상이 아니라 모왕자쇠가 돼서 오히려 인성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되겠죠. 반드시 목화운을 얻어서 따뜻하게 조우돼야 되고, 그 다음에 화를 얻어서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시도 사주가 너무 음습하니까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 웬만하면 남자 같은 경우 그래도 고를 수 있는 그런 생시가 많은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갑인시, 병진시, 정사시 중에서 고르는 것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것은 아마 정사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